안녕하세요. 10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엄마는 일찍 결혼을 해서 저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로 잘한 건 우리 영숙이를 낳은 거다. 영숙아, 엄마한테는 네가 전부야. 나한테도 엄마가 전부야. 엄마, 사랑해. 홀로 된 엄마는 온갖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죠.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거라 여기저기서 집적거리는 남정네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엄마는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엄마에게 아직 창창하고 젊으니 새로 시집을 가라고 할 때도 한사코 거절을 하셨죠. 어린 딸 데리고 재혼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나는 우리 딸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어릴 때 솔직한 마음으로는 엄마가 돈 많고 착한 아저씨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아기 때 아빠가 돌아가셨기에 아빠에 대한 추억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또래 친구들이 아빠 손잡고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웠고 아빠가 새 옷이며 학용품 사줬다고 자랑을 할 때면 속이 상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하루하루 죽어라 일하며 돈을 버는 엄마한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네요. 엄마, 나 할 말 있는데. 우리 영숙이 왜?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잘 놀았고? 응, 잘 놀았어. 근데 엄마 있잖아. 나한테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돈 많은 아저씨랑 결혼하면 안 돼? 내 친구 손자 있잖아. 걔 아빠가 새아빠래. 손자 아버지가 새아버지였어? 어쩐지 손자 아버지가 손자 엄마보다 한참을 어려 보이더라. 손자 엄마가 엄청 젊은 아저씨랑 결혼해서 손자한테 새아빠가 생긴 거래. 손자 새아빠는 손자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손자도 새아빠 좋대. 그러니까 엄마도 다른 아저씨 만나서 결혼하면 안 돼? 엄마는 곤란한 표정을 하며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며 키우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는 딸에게 미안했을 테죠.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내내 아빠가 생기길 바랐지만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고등학생이 되자 그 마음을 단념했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위해 알바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너 대학 안 갈 거야? 알바하면서 자격증 따고 취업할 거야. 대학 등록금도 비싼데 그걸 어떻게 내면서 학교를 다니겠어? 엄마, 내가 얼른 취업해서 돈 벌게. 엄마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영숙이 다 컸네. 정말 다 컸어. 엄마는 저를 대학에 보내는 게 소원이었지만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라 일찍 마음을 정했습니다. 실용적인 공부를 하자. 그리고 빨리 회사라는 곳에 다녀서 월급을 받자. 이렇게요.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하며 문서 및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22살 한 중소기업 사무직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엄마를 데리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어느새 희끗희끗 흰머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이고, 미용실 너무 오랜만에 오셨다. 그쵸?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리 커트하고 염색해주세요. 머리 영양도 넣어주시고요. 아유, 그걸 다 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따님이 효녀네, 효녀. 엄마 머리 해드리려고 미용실 손잡고 오는 딸들 많지 않은데. 우리 언니, 딸 하나 너무 잘 키웠다.
비싸다며 걱정하는 듯했지만 막상 머리를 하고 나니 엄마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손잡고 다니며 구경도 하고 외식을 했습니다. 돈을 번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일이 힘들어도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은 뒤 정말 악착같이 벌고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회사에 정기적으로 오던 거래처 남자가 있었어요. 매번 올 때마다 똑같은 양복을 입고 왔는데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잘 다려 입더라고요. 거래처 손님이 오면 커피나 차를 대접해야 했기에 오며 가며 인사를 하게 되었고 자주 보니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하게 느껴지더군요. 딱히 연애 생각 없이 돈 벌어 저축하는 일에만 열중하던 저에게 거래처 남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제 이상형이세요. 제가요? 저도 압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냥 오며 가며 얼굴만 보는 거래처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밖에서 따로 본 적은 없잖아요. 괜찮으시다면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저에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몹시 떠는 것 같았지만 꿋꿋이 정중하게 데이트 요청을 하길래 못 이기는 척 수락을 했어요. 말은 그리했지만 첫 데이트를 앞두고 뭘 입고 나갈지 엄청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나름 최선을 다해 꾸미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 그 남자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처음 만나는 거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박철민이에요. 김영숙이에요. 반가워요. 역시나 밖에서 보니까 참 떨리네요.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우세요, 영숙 씨. 낯간지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고 이 남자가 선수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참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근근하게 벌어먹고 사는 건 비슷비슷했는데 저와 달리 꿈과 포부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씨, 우리 둘 다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나랑 딱 3년만 만납시다. 제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 둘이 살 보금자리 마련해 볼게요. 나 지금 가진 건 없어도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열심히 배우고 경험을 쌓고 있어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내 사업 시작해서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에요. 딱 3년. 믿고 지켜봐줘요. 영숙 씨. 그래요. 지켜볼게요. 솔직히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3년이나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여겼거든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저에게 그 남자는 3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주었습니다. 영숙 씨, 몸이 아파요? 감기가 좀 심하네요.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감기가 심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던 날, 그 남자는 집 앞에 죽 한 그릇과 약봉지, 귤 한 박스를 사다 놓고 갔습니다. 당시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엄마가 발견을 했죠. 그때 되어서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네 아빠도 다정하고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지.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아빠가 그랬어? 그럼? 왜 그리 좋은 사람을 일찍 데려갔는지.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재혼을 안 한 거. 물론 너 어렸을 때라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먼저 떠난 아빠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 아빠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건데. 그래, 네 아빠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그런데 엄마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 이제 뭐 다 늙었지. 그래도 너 하나 이렇게 잘 키웠잖아.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 없어.
그저 나중에 저 하늘 가서 네 아빠 만나면 고생했다, 잘했다. 이 말만 들으면 됐다. 성실하고 다정하고 변함없는 모습에 반해 3년을 무사히 만났고 28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남편은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 준비를 했죠. 솔직히 저는 사업이나 이런 쪽에 문외한이라 좀 걱정이 됐어요. 그냥 회사 계속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사업 잘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백날 첫날 월급쟁이로만 살 수 없어. 1, 2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입사 초기부터 늘 생각했던 거였는데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두고 봐. 나 박철민. 보란듯이 성공해서 우리 영숙이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난 지금도 행복해.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열심히 벌어서 생활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영숙아,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생각은 정말 우리가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딱 하나야. 나 이런 마음도 없이 너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너 하나, 아니 하나가 될지 둘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자식들까지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나 믿어줘라, 영숙아. 남편의 생각은 워낙 확고했고 그 사람 말대로 20대 때부터 오랜 기간 준비해온 거라고 하니 믿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 바빴는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서인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사업 초기라 불안정했기에 저도 계속 회사를 다니는 한편 추가로 부업을 하며 남편을 보조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2년, 어느새 조금씩 사업 성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점점 집에 가져다주는 돈이 많아졌죠. 정말 이게 다 당신이 번 돈이야? 그럼 여보, 잘 풀리고 있어. 거래처도 늘었고 투자 약속도 받았고. 진짜 이제야 조금씩 빛을 보는 것 같아. 지난 2년간 불평 않고 묵묵히 내조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곁에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사업이 풀리며 집도 이사를 했죠. 태어나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반지하 다세대 주택, 빌라만 전전하다가요. 집도 이사를 하고 차도 바꾸고 상황이 차츰 안정이 되니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업 뒷바라지하는 사이 제 나이도 30이 넘었거든요. 더 늦기 전에 아기를 갖자고 생각했고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10달 뒤 남편과 저의 아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아기용품에 진심이었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비싼 유모차 필요 없어. 아기 카시트도 엄청 비싼 거 샀잖아. 우리 아들이 쓸 건데 최고급으로 해야지. 못해도 유모차 4, 5년은 쓸 거고 카시트도 오래 쓸 거잖아. 안전이 최고야. 옷이면 손싸개 발싸개 다 오가닉에 먹는 건 전부 유기농. 여보, 우리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키우자. 정말 아기용품은 어릴 때 잠깐 쓰는 거야. 어떤 것들은 물려받아서 써도 충분해. 영숙아, 너나 나나 어릴 때 남들 가진 것 한없이 부러워만 하면서 살았잖아. 나 박철민,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성공했어. 자수성가한 거지. 우리 아들만큼은 부족한 거 없이 키우고 싶어. 부족한 게 아니라 차고 넘친다고. 여보, 당신 돈 쉽게 번 거 아니잖아. 이날까지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힘들게 번 돈 막 쓰고 싶지 않아. 당신 마음 알아. 그치만 인생 뭐 있어?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며 사는 거야. 당신 아들 낳느라 고생했어. 내가 당신 선물 생각했는데 주말에 가자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안다고 저는 정말 이런 생활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을 때도 아끼고 없을 때도 아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었는데 평생을 수입 지출 따져가며 생활비 아껴 쓰던 저로선 남편의 소비가 무서울 정도였죠. 새로 이사간 동네, 자연스럽게 지역 엄마들과 알게 됐는데 다들 저를 원래부터 잘 살던 집안 딸로 생각하더라고요. 거주하는 아파트, 자동차, 남편이 사준 옷과 가방, 그런 것을 걸칠 때마다 맞지 않는 옷, 남의 옷을 입는 것만 같아 불편했는데 다들 부러워하더군요. 민우 엄마, 안녕하세요. 그때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민우랑 같이 수업 들은 철수 엄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철수랑 민우 개월 수도 비슷해서 알고 지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잘 만났네요. 시간 좀 되세요? 네. 어머, 너무 잘 됐다. 우리 차나 한잔해요. 저 동네 다른 엄마들도 많이 알거든요. 다들 민우 엄마 궁금해했는데 제가 소개시켜줄게요. 얼떨결에 나간 동네 엄마들 모임. 남편이 동네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보라고 많이 권유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비슷한 동네 같은 아파트에 사니 다들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 거라고 실제로 전문직 남편을 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모임 때마다 명품들 착용하고 나와서 자랑하고 서로 칭찬하기 여념이 없었죠. 이거 이번에 우리 어머님께서 사주신 건데 나는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다며 이번에 사주신 거야. 어때? 어머, 나도 그 가방 갖고 싶었는데 가격 더 오르지 않았어? 하여튼 자기 시어머님은 며느리 너무 예뻐하신다. 시어머님한테 선물 못 받는 며느리 어디 부러워서 살겠어? 어머, 자기 지금 자랑하는 거지? 시어머님이 안 챙겨줘도 남편이 선물 빵빵하게 해주잖아. 취향도 고급스러워서 진짜. 우리 남편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건 그렇고 민우 엄마, 어린이집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요? 하긴 공립 같은 곳에 집어넣으려고 대기 걸고 난리던데. 민우 엄마는 그럴 필요가 없나 보다. 가정교사 쓸 거예요? 요즘 영어부터 한글까지 싹 다 책임져주는 시터 있잖아요. 월급이 세다던데. 그래도 못 구해서 난리라네? 난 시터까진 아니고 영어 유치원은 보낼 거예요. 나도 영어 유치원. 우리 여기 엄마들 다 같이 애들 유치원 동기 엄마들로 만나면 좋겠다. 그쵸? 사실 애들이 친한 거 엄마들끼리 친하니까 친해지는 거지. 특히나 초등학교 때까진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은 정말 친정부터 시댁 다 잘 사는 집이라 갑자기 부자 돼서 이 동네 이사 오고 그런 사람들을 졸부라고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사업을 하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알아둬서 나쁠 거 없으니 그냥저냥 밉보이지 말고 적당히 어울려 지내보자 한 건데 몇 번을 봐도 적응은커녕 더 벽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티는 내지 않았지만요.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엄마들이 보내는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고 아이도 아기 때부터 본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장모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시대? 지난번에 여보가 냉장고 바꿔주고 거실 리모델링 싹 해줬잖아. 그래? 그럼 가전은 됐고 주말에 오랜만에 장모님 모시고 가서 쇼핑이나 해. 모피코트 하나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 엄마가 그런 걸 사려는지 모르겠네. 장모님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지. 당신이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분에 내가 당신 만나 결혼할 수 있었던 거고. 혼자서 온갖 고생하시면서 키우셨잖아. 내가 잘해야지. 저나 제 아들만 챙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혼자 계신 저희 엄마한테도
너무 잘하는 사위였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도 평생 사치랑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 바라는 게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부자의 삶에 한이 맺힌 듯 모든 것을 사고 바꾸는 데 집중했죠. 사업이 계속 잘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이 유치원을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자 남편은 사립학교에 관심을 갖더군요. 학비가 엄청 비싼 곳이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교복을 입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승마, 수영 이런 거 다 배운대. 영어는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치고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거기 추첨돼야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넣어야지. 내가 벌써 다 알아놨어. 1지망, 2지망, 3지망 사립으로 다 넣고 되는 곳 다니면 돼. 새 학교 전부 교육 하나는 최고인 것 같아. 사립학교라고 해서 그냥 돈만 내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추첨이 되어야 했는데 저는 다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학교에 갈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정말 원하던 곳 중 한 곳에 추첨이 돼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입학 전부터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교복을 맞추는 것부터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입학 설명회를 다녀오니 최고급 교육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학교에 오는 애들은 진작 한글을 다 떼고 영어도 일찍부터 시작한 애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치열한 곳에 애를 보내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었지만 우리 아들이 아빠를 닮았는지 의욕도 넘치고 승부욕이 있어서 뭐든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민우 엄마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그 학교 추첨이 됐대? 우리도 민우 넣는 곳 다 넣었는데 떨어졌잖아. 속상해 진짜. 민우랑 우리 철수 유치원 때부터 친했는데 학교는 따로 다니게 됐네요. 그래도 동네에서 자주 봐요. 학원에서 만나면 되겠다. 그쵸? 그래요. 사실 학교 된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스쿨버스 다닌다고 하는데 학교는 사실 가까운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잖아요. 애들이 차 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어머, 민우 엄마. 진짜 가진 자의 여유야 뭐야? 나 부러우라고 약 올리는 거예요? 스쿨버스 다니는데 뭐가 걱정이래 진짜? 승마도 배우고 수영도 배운다면서요. 보통 애들은 그거 다 따로 레슨 하잖아요. 아, 우리 애 아빠가 전생에 죄가 많은 건지 내 죄인지 우리 철수만 똑 떨어져가지고 속상해. 민우 엄마, 그 학교 학부모들 장난 아니래요. 정치인들부터 기업가 자녀들도 많다는데 민우 통해서 친분 좀 잘 쌓아봐요. 기회 되면 우리도 초대시켜주고. 알겠죠? 그래요, 철수 엄마. 어쨌든 우리 이사는 안 가니까 동네에서 자주 봐요. 잘 나가고 다정한 남편, 똑똑한 아들, 비싼 아파트, 고급 차.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것에도 진심이었어요. 우리 민우랑 주말에 캠핑 다녀오려고. 둘이? 둘이 갈 거야. 아들과 아빠의 캠핑. 남자들의 로망, 그런 거지. 도시에서 살잖아. 캠핑 가고 하면서 자연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번엔 캠핑 장비랑 다 샀으니까 1박으로 민우랑 다녀올게. 당신도 주말에 어디 다녀와도 돼. 장모님이랑 시간 보내도 좋고. 평일에 당신이 민우 케어 다 하는데 주말만큼은 아빠가 책임질게. 난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런 시간 보낸 적 없었거든. 내 아들이랑은 유년 시절의 추억을 많이 쌓고 싶어. 알겠어. 난 그럼 주말에 좀 쉴게. 호텔 예약해줄까? 호캉스 하고 와. 친구 누구 데려갈 사람 있으면 같이 다녀오고. 알겠어. 고마워 여보. 평일에 제가 거의 아이 케어를 했기 때문에 주말 휴가는 책임진다며
발벗고 나서는 남편이었죠. 10년 후를 그리며 벌써 아들이 다닐 대학, 유학 모든 걸 계획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탄하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상황이 대반전이 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단 1년이었습니다. 아이가 9살이 되던 해 언젠가부터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더라고요. 밖에 나가 있으면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집에 와서도 말없이 부엌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곤 했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뭐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있고 그런 건데 요즘 좀 바쁘네. 그래. 그래도 당신이잖아. 이제껏 잘해왔는데 당신 믿어. 언제나처럼 잘할 거야. 고마워, 여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켰지만 몇 달 후에는 집에 가져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하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부러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위해 늦은 새벽에 귀가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은 분명 절 봤지만 도망치듯 서재로 가더라고요. 이야기 좀 해. 늦은 시간이야. 나 피곤해. 여보, 이렇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내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 뭘 할 거 아니야. 당신까지 신경 쓸 일 아니야. 여보, 우리 부부야.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내가 당신한테 겨우 이 정도야? 나에 대한 신뢰가 없냐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여보, 나 사실 좀 무서워. 사업 성공하고 잘 벌 때 당신이 항상 무리하지 말고 아끼며 살자고 했는데 내가 그 말 다 무시하고 호화롭게 살았잖아. 근데 이렇게 되니 도저히 나도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남편의 눈물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무한 긍정, 열정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던 남편이었는데 파도가 휩쓴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래성처럼 그간에 쌓아온 모든 게 차례로 무너져 버렸죠. 사업 잘 될 때 여기저기 투자를 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가 잘못되어 손해를 크게 입었고 그걸 수습하려 다시 돈을 끌어오고 대출을 받고 대출조차 더 안 나오는 상황. 제가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집이며 차며 돈이 되는 것을 모두 팔아 빚을 갚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누리던 거 다 파는 것은 괜찮았는데 아이가 다니던 사립학교를 그만두고 일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학교와 친구들을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왜 나 전학 가야 해? 왜 계속 학교 못 다녀? 나 선생님 좋은데, 친구들도 많은데. 어쩔 수가 없어, 민우야. 미안해. 새로 전학 가는 학교에서도 친구들 많이 사귀고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예 그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집을 금매로 내놨고 그런 소문이 참 빨리도 퍼지더군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며 아이 사립학교 보낼 때 어떻게든 말 한 번 더 섞고 친하게 지내려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등을 돌렸어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런 관계에 대해 깊은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돈 보고 모인 인간들인데 돈 없을 때 떠나는 건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저와는 달리 남편은 그런 수군거림과 시선이 몹시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당신 골프며 헬스장이며 다니던 거 다 끊었잖아. 어차피 매번 거기서 보던 사람들인데 마주칠 일 없어.
신경 쓰지 마. 집 나갔다고 하니까 이사 갈 집부터 알아봐야지. 친정엄마 동네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 전세금 간신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볼게. 여보,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이렇게 급하게 처분한 이유가 뭔데? 회사 문 닫았지만 그래도 고생한 직원들 월급 마지막까지 챙겨주느라 그랬어. 우리 집 팔고 전세 금액도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그래도 최소 사장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지키려고 노력했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는 남의 추락을 즐기는 것만 같아. 그냥 우리 가족이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이 상황이 맥주 한잔하며 씹는 안주거리 같더라고. 여보, 그런 사람들 시선 말 다 신경 쓰지 마. 우리 여유 있을 때 파리 때처럼 몰려든 사람들이었잖아. 애초에 난 그런 모임 부담스러웠지만 당신이 관계 맺어놓으면 도움된다고 해서 자리 지킨 거였어. 지내다 보면 몰라? 그 사람들 허구한 날 모여서 지겹게 자기 자랑만 해대는 사람들이야. 자랑하면서 또 옆 사람 가진 거에 침 흘리며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잖아. 얼굴 볼 때만 사탕 발린 말하기 바쁘지 남의 집 사정이나 사람에 진심으로 마음 쏟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기대를 해. 당연한 거야, 애초에. 나였다면 난 그렇게 외면 안 했을 거야. 그래도 아이들 친구 부모로 한 동네 사람으로 건너 맺어온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다들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아니, 차라리 모른 척하면 말을 안 해. 등 뒤에서 비웃고 비수를 꽂는 건 정말 아니잖아. 남편이 느끼는 죄책감과 실망, 우울함은 상상한 것 이상이었어요. 거의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다시피 했고 마음에 병이 생기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몸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간신히 전셋집을 구해 방 2칸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죠. 남편은 그 집으로 이사한 뒤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방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엄마, 아빠 오늘도 아파? 민우야, 아빠가 많이 아프셔. 아빠가 건강해지시면 우리 민우 얼굴도 보고 다시 놀아주고 하실 거야. 남편은 휴대폰부터 정지를 시켰어요. 해결할 거 다 해결하니 그 뒤에 오는 연락이라곤 그저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대출 권유, 새로운 사업 투자, 명의를 빌려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등 휴대폰 벨소리만 들려도 움찔하며 괴로워하던 남편. 아예 전화를 없애버렸죠. 여보, 당신 치료받아야 해.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쇠약해졌어. 당신 요즘 거의 밥도 안 먹잖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여보,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에서 시작했잖아. 지금도 똑같아. 우리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제발 나랑 우리 민우를 봐서라도 힘을 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죄인이야. 당신이 나를 만나서, 못난 나를 만나서 고생만 하고 우리 민우는 죄가 없는데 나 같은 인간 아비로 든 죄밖에 없는데 차라리 그런 생활을 누리지 않았더라면 애가 지금 얼마나 좌절을 할까.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기분을 애한테 느끼게 하다니. 고작 9살밖에 안 된 애한테. 여보, 민우 전학간 학교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나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어. 당신만 일어나면 돼.
제발, 여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게 먼저인지 몸부터 살펴야 하는지 도대체 방 밖으로 나와야 가능한데 억지로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애원을 하는 동시에 정성껏 간호하며 일어서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누운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때 그 누구도 부르지 말라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발 조용히 보내달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요.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렀고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친정엄마 역시도 돈이 될 만한 것을 팔아 생활비에 보탰지만 계속 그리 지낼 수는 없었죠. 엄마, 나 일구했어. 그래? 무슨 일구했니? 예전에 따놓은 자격증도 있고 최대한 사무직으로 구해보려고 했는데 다 젊은 사람들을 쓰더라고. 어쨌든 한시가 급하니 일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집에서 가까운 곳이야.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니? 민우 학교 끝나면 내가 좀 데리고 있어야 하나? 그래주면 너무 고맙고. 아직 10살밖에 안 됐으니까. 학교 데려다 주는 건 내가 할 거야. 애 방과 후 수업 듣게 할 거고. 근데 내가 너무 늦게 끝나니까 엄마가 저녁만 챙겨주면 좋겠어. 엄마, 미안해. 영수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저 나는 네가 엄마랑은 다르게 살기를 바랐는데 박서방 만나서 정말 엄마와는 딴판으로 잘 사는 거 나는 크고 하나로 행복했는데 결국 엄마처럼 혼자 자식을 키우게 된 게 다 엄마의 업보 같아서 영수가 미안해. 엄마야말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야. 내 새끼 내 힘으로 키워내야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그게 내 자식, 내 아들이야. 쟤한테는 나밖에 없는데 이제 아빠도 없는데 내가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엄마, 고맙고 미안해. 저는 사거리에 있는 큰 고깃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점심에는 찌개나 백반 같은 걸 팔고 저녁 장사가 메인이었죠. 서빙도 하고 바쁘면 불판 닦으며 설거지하고 사실 10대 때 알바했던 이후 그렇게까지 몸을 쓰며 일을 하는 게 오랜만이라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에 비해 나이를 먹은 것도 맞고요. 그때마다 우리 아들 얼굴만 생각하면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벌어 밥은 제대로 먹이고 계절에 맞는 옷은 입혀 키워야겠다고요. 고깃집은 규모가 컸는데 입소문을 탔는지 장사가 잘 됐었고 체인점 준비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할 때만큼은 미소를 잃지 않고 늘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했어요. 쪼그려 앉아 불판을 닦는 게 제일 고된 일이었는데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내 멀쩡한 손발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요. 그렇게 일을 한 지 6개월, 점심 장사 끝나고 오후에 잠시 휴식 시간이라 앉아서 쉬고 있는데 사장님이 가게에 들리셨어요. 아이고, 저 쉬는 중이었나 보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녁 때까지 볼 일이 있어서 나가다 오려는데 아니 뭐 챙길 게 있어가지고. 예. 저기 아주머니들 쉬는 방에 가서 같이 쉬세요. 네. 참, 그거 말한다는 걸 까먹었네. 영숙 씨 일하는 거 보면 참 항상 친절하더라고요. 손님들 중에 계산하실 때 직원이 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여러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다고 했었죠? 딸이랬나? 아들이요. 이제 10살 됐어요. 우리 아들이랑 같네요. 참 개구지고 잘 먹고 뛰어다닐 때죠. 근데 엄마가 가게에서 일을 오래 해서 애는 어쩌나? 친정엄마가 봐주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아무튼 참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달 월급 드릴 때 내가 생각해서 챙겨드릴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사려 깊은 분이었어요. 또 안 그러는 척 하면서도 직원들 업무 태도도 꼼꼼하게 살피는 분이었죠. 원래 장사는 사장이 가게에 있어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체인점 앞두고도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테이블에서 띵동 서빙벨을 눌러서 그쪽으로 갔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군요. 예전 살던 동네 아파트 사람이었죠. 예,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물냉 하나 비냉 하나 추가요. 애들 냉면 덜어먹게 작은 그릇이랑 가위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등 뒤로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지 않아? 뭐가? 그 민우 엄마. 민우 엄마 아니야? 민우 엄마? 그 여자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해? 아, 정말 자기 소문 못 들었어? 그 집 민우 아빠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집도 금매로 처분하고 이사 갔잖아. 망했단 이야기는 들었는데 세상에, 고깃집에서 일해야 할 정도로 망한 거야? 참, 사람 인생 모를 일이다. 자기야, 우리도 진짜 항상 경계해야 해. 쫄딱 망할 때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겠어. 왜 재수없게 그런 말을 해? 마리 씨가 되는 거 몰라? 취소해 당장. 투투투. 투투투.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난 신경 안 써.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시 서빙을 했습니다. 여기 냉면 나왔습니다. 애기 그릇이랑 가위 드릴게요. 예, 뭐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혹시 그만 가보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자기야, 지금 설마 아는 척 하려고 했어? 진짜 왜 그래?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가 쫄딱 망해서 내가 여기서 냉면이나 나르고 있는데 예전 동네 사람이어서 아는 척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진짜 자기는 공감 능력이 제로야, 제로. 아니 뭐 인사하는 게 죄야? 그냥 반갑다. 잘 지내시냐 할 수 있는 거잖아. 잘 못 지내는데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진짜 짜증나거든. 냉면이나 먹어. 한참을 저들끼리 아웅다웅하더니 나갈 때 저한테 5만 원을 쥐어주더라고요. 고기도 잘 구워주시고 참 잘해주셔서 팁이에요.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 누가 준들 그게 뭐 어떠냐. 이걸로 내 새끼도 고기 한번 사 먹이자. 돈을 꼭꼭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이 너무 고돼 집에 오면 애 씻기고 잠든 거 보고 곁에 누워 골아떨어지기가 일쑤였지만 떠나간 남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가버린 게 너무 황망하고 미안했어요. 그래도 내가 민우 하나만큼은 잘 키울게. 약속할게.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 지켜줘. 어느 날 점심 장사 끝나고 휴식 타임에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점심 장사 정산을 한창 하고 있는데 딸랑하면서 고깃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장사까지 30분이 남아서 좀 기다리시라고 말하려던 찰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 나 엄마 보려고 버스 타고 왔다. 해맑게 웃으며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 우리 아들이었어요. 민우야, 여길 어떻게 왔어? 정말 너 혼자 온 거야? 너 방과 후 수업은? 할머니가 끝나는 시간에 데리러 가실 건데. 갑자기 엄마가 엄청 보고 싶었단 말이야. 전에 엄마랑 버스 타고 왔던 거 생각나서 왔어. 나 잘했지? 그때 사장님이 저와 아들에게 다가왔죠. 영숙 씨
아들이에요? 이름이 민우? 네, 제가 친정엄마께 연락드려서 얼른 데리고 가라고 할게요. 민우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들이 배꼽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사장님이 우리 아들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에게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한참을 엎드려 울던 사장님이 눈물을 닦으며 제 아들 눈높이에 맞춰 자세를 낮추고는 말했어요. 민우야, 아저씨 모르겠어? 예전에 아빠랑 같이 만났잖아. 아저씨 아들 현석이랑. 어? 현석이? 현석이 아저씨? 그래, 민우야. 아저씨 현석이 아빠야. 그리고 민우 아빠 친구. 민우야, 세상에. 민우가 영숙 씨 아들이었어요? 이럴 수가. 민우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니? 우리 아빠요? 아니지, 가만히 있어보자. 영숙 씨 예전에 나한테 뭐라 그랬죠? 남편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다면 그 떠난 사람이 내 친구 박철민이? 네, 맞아요. 우리 남편을 아세요? 제가 그이의 아내 미망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장님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멀뚱멀뚱 저와 사장님을 번갈아 보던 아이도 갑자기 울더라고요. 사장님은 달려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저녁 장사를 못하겠다면서요. 그러더니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제가 철민이 고향 친구,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우리 오래 알고 지냈어요. 고등학교 때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녀석이었어요. 철민이는. 네, 심성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인이 되고 고향을 떠난 뒤로는 각자 사는 게 너무 바빠 자주 연락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동창회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업 손댄 게 완전히 아슬아슬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다 끝내버릴까 그런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요. 죽기 전에 그래, 어릴 적 아무 관심 없었던 때를 함께 보는 동창들 얼굴이나 보자 하고 나간 자리였어요. 거기서 오랜만에 철민이를 다시 만난 겁니다. 세상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에 나 성공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완전 절벽 끝에 있는 나랑 완전 반대에 서 있는 녀석을 보는데 참, 다른 세상 사람 같더라고요. 마시던 술잔이나 비우고 조용히 자리를 떠야겠다 생각하던 찰나 철민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기석아, 정기석, 기석이 맞지? 아이, 반갑다, 야. 어떻게 지냈어? 우리 고향 떠나도 자주 연락하고 살자 했는데, 아이, 이게 얼마만이야? 철민아. 반갑다. 넌 잘 지내는 것 같네. 야, 정말, 내가 너한테 연락해야지 했는데, 예전 번호 다 날아가고, 사실 오늘 동창회 오면서 너 다시 보게 될까 기대했는데, 여기서 보는구나. 우리 이거 끝나고 따로 나가서 한잔할까? 아니, 나 좀, 그냥 잠깐 들린 거야. 일찍 들어가 보려고. 그러지 말고 기석아. 이렇게 다시 본 것도 인연인데, 내가 술 한잔 살게, 어? 남편 친구인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재회를 했고 그날 둘이 따로 술을 더 마셨다고 해요. 딱 봐도 잘 나가는 사람 앞에
뭐라도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술이 많이 들어가니 그냥 한탄이 절로 새어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주 속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했어요. 잘해보고 싶었는데 먹여 살릴 처자식도 있는데 그냥 증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그때 철민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괜찮다고. 지금 이 위기를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 당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집에 가면 마누라 눈치에 빈말이라 하더라도 너무 고맙다. 위로가 된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후 얼굴 좀 보자며 자기 사무실로 절 부르더라고요. 당시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걸 철민이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손해를 크게 볼 뻔했는데 철민이가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도록 도움을 줬어요. 어쨌거나 망하긴 망했지만 그래도 질질 끌던 그 사업으로 먹고는 산 것 같았는데 뭘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고깃집 시작해보라고 목 좋은 곳이 있다며 지금 이 가게 자리 알아봐주고 보증금 보태준 게 철민이에요. 난 정말 그 녀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고깃집 자리 잡고 여기 와서 몇 번 밥도 먹었어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 철민이 아들이랑 우리 아들 나이가 같아서 같이 캠핑을 다녀온 적도 있고 그렇게 둘 다 잘 살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1년 반 전부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들 데리고 고기 한번 먹으러 오라고 해도 답이 없고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연락이 아주 안 되니 그 옛날 내가 힘들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상황이 안 좋아졌나?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런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철민이가 밥 산다고 할 때 밖에 고급 음식점에서만 봤지 이 자식이 자기 어디 아파트 산다 뭐 이런 걸 자랑하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연락처 딸랑 있고 사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나한테도 그렇게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준 녀석이니 혹시나 어려워도 잘 풀려서 다시 웃으며 볼 날이 있겠지 했는데 그랬는데 오늘에야 이걸 알게 되다니. 아니지, 영숙 씨가 우리 가게 직원으로 있은 지도 꽤 됐는데 정말 몰랐어요. 철민이 가족인 줄. 내가 무심했어요. 내가 갚을 게 많은데 어떻게 떠난 건지. 병으로 떠났다고 했나요? 많이 아팠나요? 미안하다, 철민아. 미안하다, 친구야. 너한테 진 빚 내가 갚지도 못했는데. 모든 것을 털어놓은 뒤 남편의 친구 사장님은 우리 아들을 끌어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직 10살인데 아빠를 너무 일찍 잃은 아이가 안쓰러운 마음에요. 너무 늦었지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사장님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가게 체인점 시작할 거라고 했잖아요. 계약 다 진행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내가 이곳저곳 살필 게 많을 건데 다 잘 되는 건데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가 지금 이 가게 본점을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영숙 씨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이 고깃집 본점 매니저로 일해주시길 부탁해도 될까요? 매니저로 하시다가 일 적응되고 또 가게 늘고 하면 지점 하나를 오픈하셔도 되고 뭐 그런 거 천천히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떠나기 전까지 빚은 다 해결했다며 이제 빚진 건 없지만 남긴 거 없이 떠나 미안하다는 남편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남편에게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을 알게 되어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받은 마음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돌려주려는 귀한 인연을요. 저에게 정말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았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